네, 오늘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14년 만에 5달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역 수지 적자 94억 7천만 달러. 듣기만 해도 굉장히 큰 액수인 것 같은데 네. 뭐 단순 비교를 해봐도 지난달보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뚝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려면 수출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수입이 늘어난 건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무역 수지의 개념이 총 수출에서 총 수입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총 수출은 부진하고 총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것. 그래서 총 수입이 총 수출보다 많은 나라.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입이 더 많다. 그 수입이 더 많은 그 상황이 몇 개월째 계속 유지된다?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왜 이 달러 강세 기조면 수출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좋은 거 아니냐? 좀 더 싼 가격에 많이 사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의외로요.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면 많은 수입국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차라리 자국에서 찾자. 아니면 쌀 때 사왔던 그 비축분을 활용하고 달러가 떨어지면 그제서 수입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처들이 수입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총 수출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총 수입인데요. 총 수입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우리가 계속 수입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은 다른 말로 단가 곱하기 양인데 양이 유지된다고 해도 단가가 커지는 거죠. 특히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치솟는데 하물며 달러 가치까지 커지니까 그 양은 유지되더라도 총 수입 규모가 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총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부진한 상황인데 총 수입은 엄청나게 늘면서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우리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고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살펴봤더니 반도체가 같은 기간 지난해 대비 7.8% 그러니까 수출에서 반도체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유지 상태. 네. 하지만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거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상태입니다. 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에너지 가격, 에너지를 이제 우린 사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러시아 얼마 전에 또 유럽을 향해서 끊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네. 거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적자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의 규모의 증가율을 보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91.8%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증가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2.5%라고 본다면 91.8%로 에너지 수입량이 는다.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정확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의 대략 2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수출은 어려워요. 네. 반도체 수출이 좋으면 우리나라 수출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특정 품목에 집중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수출 구조도 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들에 비하면 강한 상태예요. 달러보다는 약하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나름 강해요. 그러나 유럽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이런 주요 반도체 다른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이들 통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반도체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오히려.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이 품목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반도체 수출은 좀 어둡고 반면에 에너지 수입액은 많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5개월째 이어진다고 말을 했었는데 네, 유럽이 지금 러시아가 정말 가스를 끊었거든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러시아 푸틴이 네. 돌변해서 끊었는데 네, 그래서 에너지난이다,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다,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네. 유럽은 그렇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물론 에너지 수입액은 많고요.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힘든 구간을 만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 우리나라는 중동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가 있으면 사실 대체제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대체로 사실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락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산유국이 이제 감축을 하겠다. 네. 사우디를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미국은 사실 본인의 셰일가스와 그런 것들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감축을 하더라도 네.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또 석유를 또 사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죠. 물이죠. 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의 70%가 원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옷부터 섬유도 그렇고. 다 원유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원유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 우리는 물가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유 한 방울 다 사오니까. 예.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게도 저는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유가 전망을 이제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22년 2분기가 국제유가의 고점이고 3분기, 4분기 안정화되는 그리고 23년에도 안정화되는 다만 안정화될지라도 피크는 찍고 떨어지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고유가 시대. 요 정도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 적자가 어제는 계속된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4년 만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미국도 경기 침체 얘기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리겠다. 네. 계속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경기 침체 정말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 강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고스란히 올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1위국이 중국이고 2위국이 미국이잖아요. 네. 결국 중국은 지금 어둡고 봉쇄하고 미국은 또 경기 침체로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처는 더 줄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향성 한 가지가 경기 침체를 맞이하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다국적 기업들아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수출길이 더 막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 결국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물가 잡겠다는 그런 행보는 그래도 22년에는 괜찮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데 23년에 경기 침체를 용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볼커 이야기를 2번이나 했어요. 전 연준 의장. 볼커 쇼크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올렸었던 네. 정말 미국인들에겐 정말 치를 떨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언급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는 자체는 저희에겐 사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좋은 아니에요. 시그널은 아니지만 네. 물가를 안 잡고 계속 경기 부양적으로만 움직이면 영원히 물가도 안 잡히고 영원히 경기 회복도 안 되죠. 근데 볼커처럼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 강하게 가져가고 다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 볼커 시대 때도 그렇거든요. 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도 위축돼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오죠. 그럼 물가가 잡히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지만 수요도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나 기업들의 투자 또 소비자들의 소비 모두 다 안 좋은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희도 어쨌든 에너지 때문에라도 경제 지표 때문에라도 좀 추운 겨울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